거실실에서 박수현의 정치 인생 그래프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오. 이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데 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97년도에 입문을 해요. 2012년도가 19대입니다. 네. 엄청 올라갑니다.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2017년도 저 때는 뭐 더 올라갔죠. 청와대 대변인이 됐습니다. 좋았죠. 아, 그러면 네. 갑자기 2018년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또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또 동료였던 안희정 지사가 좀 문제가 생기고 네. 예비 후보자를 하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됩니까? 저희가 근데 저 그랬는데? 그래프가 네. 너무 평범하게 그려진 것 같은데요.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 그러면. 사이에 네. 톱니바퀴처럼 오르락내리락을 딱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예. 전적으로 맞고요. 예. 2012년에 국회의원 당선됐다가 그 중간에 2016년에 네. 20대 선거에 공주 원래 선거구에다 부여청양이라고 하는 훨씬 더 보수적인 선거구가 갑자기 합구가 돼가지고 낙선을 하죠. 그렇죠. 낙선하고 했다가 2017년에 청와대 대변인이 되고 갑자기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가 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서 네. 또 저에 대한 사생활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뭐 주변에서는 사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가서 정치인은요. 네.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되면 문제가 거론된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께 어쨌든 논란거리가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까지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적절치 않지만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권고도 받았지만 예, 뭐 제가 딱 제 결단으로 이틀 만에 문제제기 이틀 만에 제가 사퇴를 전격적으로 했고요. 그러자 이제 또 뭐 사람이 또 죽으라는 법만 없지 않습니까? 문희상 의장께도 비서실장으로 2018년입니다. 불러주셔서 또 어쨌든 공직으로 다시 복귀를 했고 또 총선 출마의 기회를 얻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왔다 갔다. 결론적으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정치인의 삶은 결과적으로 널뛰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널뛰기는 자, 한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야 다른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올라간 사람이 언제까지인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려오면 내려왔던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보면 그렇게 기쁨과 슬픔, 또 성공과 좌절 이런 것들이 자꾸 교차하는 것이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든 곳에 사는 서민들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잘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철광왕이라고 하는 카네기 철광왕의 그 일화를 제가 봤는데요. 머리맡에 항상 그림을 붙여놓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주 바닷물이 다 썰물 빠져나간 그 황량한 갯벌에 탁 얹혀있는 배 한 척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항상 머리맡에 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밀물은 언젠가 두른다. 또 들어온다. 들어온다. 물이 들어온다. 그래, 물이 들어야 배가 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서민들께서도 언젠가 내 삶에도 그런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네. 제 삶도 정치인 삶도 왔다 저렇게 갔다 그래프로 했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내려왔지만 네. 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갖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네. 전 그 그래프 옳지 않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 저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여기서 가면 또 새로운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는 맞습니다. 네. 오르락내리락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곳도 여기 가보고 갔다, 저기서 저기 갔다. 가보고 그래서 아 여기서는 남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나는 이뤘어.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거기서 오히려 좌절감을 느낀 적도 있어. 이러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의혹 제기된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는 거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지는 이제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변에서나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혹 제기 자체를 확증으로 삼고 네. 그리고 이것은 낙인을 찍는 것은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의혹이 제기됐으면 상대방의 목소리도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명하는 건 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기가 잊어버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는 그걸 기다려주기도 하고 네. 또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도 전체적으로 성찰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이 돼야 되는데 의혹 제기만 한 순간부터는 모든 것의 책임을 그 개인이 떠맡게 그렇죠. 만드는 이런 구조는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사실은 네. 우리 교수님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네. 제 문제니까 제가 당사자라서. 겸손하게 그렇죠? 말씀드리려고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은 거지만 그러나 그 개인을 그런 궁지로까지 몰아넣는 그 사회는 잘못된 사회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우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아닌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오가는 사회가 네. 돼야지 올바른 되는 사회겠죠. 거죠. 얼마나 그 힘들고 고독했겠어요. 어렵잖아요. 글 중에 눈에 띄는 댓글 하나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서울에 집 한 채 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이 왔어요. 서울에 집이 지금 없죠. 공주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제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그 지역구인 공주에서 네. 국회까지 그것도 고속버스로 출퇴근한 이야, 의원으로 유명하거든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이 됐는데 서울에 어디 원룸 하나를 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어요. 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예. 공주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5시 40분이면 저를 만나게 나오시는 줄 거예요. 서 있고. 왜냐면 동네 무슨 작은 민원인을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멈출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예. 남들은 그 길에 까는 시간이 낭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4년간 그런 생활하고 썼던 책이 조그만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목을 붙였던 게 예. 고속버스 의원실이었어요. 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그 고속버스 안에서 늘 옆에 앉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민원을 이야기하시고 고속터미널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정리해서 보니까요. 4년간 제가 접수하고 어쨌든 개입하고 처리했던 민원이 400건이 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는 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집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의원실이 됐던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막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서민적인 박수현 님 꼭 의원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글도 있고. 서민적이 아니라 무능력한 겁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아니, 그 버스 전체에 같이 해서 그 기사까지 드시고. 네. 아니 한 번은 네. 이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딱 네. 섰는데 예. 이 고속버스가 얼마나 큰 교통수단이고 막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속버스 기사님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채우시더니 네. 신호 대기 중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탄 분들에게 뭐 다 공주 시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우리 공주의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는 분이라고 박수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칠수 있죠, 진짜로. 그런데 하여튼 제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출퇴근을 하게는 됐지만 그러나 당연히 아마 제가 경제적으로 유능했어도 그런 네. 일을 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혹시 앞으로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출퇴근은 포기할 수 없는 저희 소통 수단이다 이렇게 네 시간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적절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적절하다. 자, 좋습니다.